안녕하세요. 여의도 약방의 약방지기 정희영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게 된 건 셀리버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셀리버리가 최근에 그 코로나19 치료제, 그 면역 치료제죠. RCP-N1 관련돼서 제형을 하나 추가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기존에 하고 있던 주사제 그리고 경구용 먹는 치료제죠. 경구용 치료제 외에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도 개발을 완료했고 안전성 평가를 거쳐서 그리고 임상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셀리버리가 흡입형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임상 관련돼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조대웅 대표와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대웅 대표는 지금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ICP-N9나 ICP 파킨 관련돼서 임상 그리고 기술 이전 관련돼서 글로벌 제약사나 임상 수탁기관과 좀 더 활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미국에 있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는 조대웅 대표와 깜짝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도 기사화하긴 했는데요. 방송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좀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여의도 약방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정보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전화 인터뷰 함께 보시죠. 예, 여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의 정희영 기자입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지금 미국에 계시다면서요. 힘들어 죽겠어요. 지금 아니, 미국도 여섯, 지금 델타 바이러스 확산돼가지고 확진자 늘고 있는데, 이 시국에 이렇게 미국 가셔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엄청 중요한 게 있어서 가신 게 아닌가, 뭐 이런 궁금해하고 있는데, 뭐 가신 이유가 특별히 좀 있으신가요? 일이 진행이 안 되니까, 일이 진행이 느려 터지니까, 네네. 가서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왔어요. 그럼 예. 실제 좀 뭐 CRO나 파트너사들 좀 만나시고 뭐 이런 좀 성과가 있었나요? 지금은, 지금은, 대면 미팅은 못 해요. 네. 예, 미국에 왔다고 해도, 어,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안 만나줘요. 네. 대신 전화하고 화상 미팅만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이슈가 코로나 치료제 미국 임상 신청, 그리고 유럽 임상 신청 이건데 4월 달서부터 신청,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서부터, 그리고 그때는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4개월, 5개월 밀렸거든요. 네네. 독성 검사를 소동물과 대동물에서 동시에 하면은 이게 이거 먼저 했다가 그 다음 거를 하면은 하나 하는데 두세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넉 달에서 다섯 달, 여섯 달이 걸리잖아요. 연속으로 하면은 동시에 하면은 두 달, 세 달이면 끝나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원숭이가 없어요. 원숭이를 수입하려고 하면 필리핀에서 수입하는 거하고 아프리카에서 잡아서 와야 돼요.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다시 올스톱 돼갖고 동시에 못한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 수급이 문제가 돼서 이거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이제 그렇게 돼서 소동물 먼저 하고 배동물 원숭이는 그 다음에 하고, 그래서 석 달 밀렸다고 여러 번 발표했고, 그리고 이제 분석에 문제가 있어갖고 분석법 개발은 다 끝났는데 그 소동물 대동물에 다 검체를 채취하잖아요. 검체가 뭐냐면 피예요. 피 뽑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들어있고 항체가 들어있느냐, 그리고 우리 물질이 흡수 분포 대사 제거가 어떻게 되느냐 추적을 해야 되는, 그게 분석이고, 약동학 양력학 KPD인데, 그리고 독성은 그 TK라고 부르는 그런 걸 분석해야 되는데 이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여곡절 끝에 분석이 또 돼갖고 독성 검사도 다 됐고 생체 시료 분석도 다 됐고, 그래갖고 이제 임상 시놉시스라는 임상 전략에 관한 모든 시나리오를 이제 6월 달과 7월 달, 유럽에선 6월 달, 미국에서는 7월 달 다 완성했으면 이제 신청만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현재 신청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서는 FDA에서 너무 많은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신청이 쇄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임상 시놉시스를 가지고 임상 사전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사전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임상 아주 정교한 프로토콜을 FDA랑 협의하면서 완성하고, 그리고 협의가 끝나면은, 협의가 끝났다는 건 다 이제 이야기가 돼갖고 이렇게 하자 됐으면은, 그걸 가지고 임상 신청이 되면은 이미 다 협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만 어느 정도 받으면은 아주 빨리 승인이 나는 그런 절차를 지금까지 진행 왔는데, 이게 너무나 많은 코로나 치료제
대부분이 뭐냐면 신약은 거의 없고요. 약물 재창출, 그러니까 항바이러스 또는 항염증 뭐 이거 들어가면은 다 코로나 치료제로 다 넣어요. 그러니 FDA에서 이 감당이 안 돼 갖고 지금부터는 임상 시놉시스 갖고 임상 사전론이 요구하는 건 안 받겠다. 진짜 정교한 임상 프로토콜까지 다 짜와라. 그래야지 임상 사전론이 개시를 해주겠다. 단 그렇게 완벽한 시놉시스 플러스 프로토콜을 짜오는 데에 대해서는 기존에 걸리던 시간을 반으로 줄여주겠다. 그러면은 결국 프로세스의 전체 기간은 비슷해질 거다. 이렇게 아나운스먼트를 했어요. 그 반으로 그래, 줄여준다는 거는 승인 기간을 그렇죠. 이제 줄여주겠다라는 프로세스를 거죠? 예 예. 프로세스 기간은 상당히 줄여주겠다. 그러니 전체 시작부터 끝까지 신청부터 끝까지 걸리는 기간은 크게 변동이 없을 거다라고 이제 FDA에서 저희 코방스한테 연락하고 코방스가 저희한테 알려줘서 그거 알려준 지 이제 한 2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임상 프로토콜 작성하고 있고요. 이미 모든 시험은 끝난 상황에서 이제 서류 작업을 어떻게 하면은 큰 무리 없이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들어갈 때는 모든 게 서류예요.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은 한 번 다시 만들어 와라 또는 이걸 바꿔 와라 하면은 6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잘해야 돼요. 서류가 부족하니 다시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라. 그러면 반년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코방스라는 데도 워낙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30년 이상 똑같은 일을 계속했던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일을 처리하는 데기 때문에 내부에서 굉장히 자기네들 인터널 리뷰가 많아요. 미국에서 짠 그 전략을 영국에서 검사하고 영국 캠브리지 코방스에서 그리고 임상 시놉시스를 영국 캠브리지에서 의사들이 짠 걸 미국 코방스에서 다시 검수하고 이 정도면 됐다. 그러면 이게 프로토콜 짜는 데는 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내부적으로 날짜가 나와 있는 건 있는데 이것이 4월 달서부터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게 계속 나와 있지만 계속 변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날짜가 언제 된다는 거를 얘기해봐야 자꾸만 변동이 되니 시험 내용에서도 자꾸만 변동이 되고 분석에서도 변동이 되고 보고서 나오는 것도 변동이 되고 한 단계마다 자꾸만 변동되니까 그런 얘기 제가 두세 번 했거든요. 그 얘기를 했다가 저기 여러 번 그게 변동되는 바람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무엇만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은 임상 사전론이 완료 그리고 임상 신청 그 두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남아 있는 단계도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가장 최선의 방법은 수정 작업이나 이런 거 거치지 않고 한 번에 심사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프로토콜 설계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프랑스에서도 그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내부 인터널 리뷰를 서로 해요, 서로. 그러니까 굉장히 레귤레이션이 센 거죠. 모든 게 다 합의돼야지 앞으로 그 다음 단계로 진행되니까 왜 저런 단계를 자꾸만 거치나. 그렇지만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임상 설계도의 완성도는 높아지는 거죠. 나름대로 배울 점은 있어요. 미국에서는 2단계 남았고요. 유럽도 2단계 남았어요. 유럽은 임상 사전 논의를 거쳐서 임상 프로토콜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없거든요. 바로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면은 보완해와라, 니네는 안 돼, 승인. 딱 세 가지만 있어요. 그 보완해와라, 거부. 이거를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는 다 미국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걸 유럽 형식으로 일일이 서류가 수백 개예요. 그걸 다 바꿔야 돼요. 지금 음. 바꾸는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또 한 가지는 유럽에서 신약으로 임상 시험을 하려고 하면은 임상 자회사를 설립해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음. 그래서 유럽에서 ICP-NI로 코로나19 치료제를 임상 개발하겠다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어요. 네덜란드에 셀리버리의 자체 자회사 임상을 자회사. 담당하는 네덜란드에 지금 설립 그래서 계획이시라는 거죠. 한국에서 광장이라고 하는 큰 로펌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로펌이 협의해서 지금 자회사를 설립 중에 있고요. 또 새로운 뉴스를 발표했잖아요. 흡입용 코로나 치료제 개발하겠다. 이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이제 물질을 어떠한 제형으로 만드는 거냐. 그쵸. 예. 가장 그
강력한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직접 필석에 주입하는 거예요. 주사제, 정맥 주사죠. 혈류를 통해서 온몸에 퍼지고 염증이 엄청나게 세게 일어나는 병변에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어서 중증, 위중증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심한 염증, 폐혈증을 면역 폭풍이 일어나는 환자한테 쓰겠다 하는 게 이 주사제의 목표 환자군이고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으나 앞으로 나오는 증상은 뭐 열 조금 있고 거의 무증상이죠. 근데 원숭이 시험을 해보면은 내부에서 막 터지고 장기 손상이 일어나고 폐조직이 영구적인 손상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영장류 시험을 근거로 저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무증상 확증자도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받아야 된다. 음. 그래야지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염증 반응, 그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체 영구적 손상을 방지하고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병원 가갖고 입원해갖고 주사를 며칠씩 맞아야 되고 그러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의사의 처방만 있으면 알약 먹는 치료제. 그러니까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아서 직접 소장을 통해서 혈류로 들어가고 온몸에 퍼지고 하는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중인데 또한 바르는 염증약 그리고 스프레이 코 또는 입으로 직접 분사해서 폐점막 조직으로 직접 약물을 분사하는 이게 폐질환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이러스성 급성 폐렴 모델로 시험을 해보니까 주사제만큼 강력해요. 왜냐하면 직접 분사하기 때문에 먹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효능이 금방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제형 개발은 끝났어요.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한 게 아니고 흡입제로 천식 같은 환자들을 보면 이렇게 네뷸라이저라고 하는데 이렇게 코 또는 입에 넣고 흡입하는 거 있죠. 네네. 이렇게 하는 거. 거기에다가 ICP-NI 코로나 치료제를 놓고 흡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관지 폐점막에 직접 거기가 어디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감염된 그 부위거든요. 거기에 직접 분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가장 강력한 사이토카인 원투 펀치가 있거든요. TNF-알파, 인터루킨 6. 이 두 가지 가장 강력해요. 미국에서 환자가 병원 가면 피 뽑아갖고 이거 제일 먼저 체크해요. 이게 염증 레벨을 나타내는 가장 강력한 사이토카인이고 이게 많아지면 사이토카인 폭풍, 면역 폭풍이 일어나갖고 폐혈증으로 가갖고 사람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거를 98%, 100% 거의 정상으로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제형 개발도 끝났으니 이거를 흡입하는 거에 대한 안전성 검사만 거치면은 이미 다 미국에서 전체 효능 평가, 안전성 평가 벌써 다 거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흡입 제형으로서의 안전성 평가만 받으면은 완벽한 서류가 갖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가자. 중증 환자는 주사제로 가고 이미 다 끝나갖고 이제 신청만 남아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무증상과 경증 환자 흡입제를 이용하자 하는 게 저희의 환자군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빨리 미국에서 일상 시작할 때 신청과 승인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그럼 이 흡입제형 어, 안전성 평가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이거 기간은 오래 걸리는 시험인가요? 2주 걸리고요.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ICP-NI 펩타이드 생산 독일 회사에서 생산하고 있고 스프레이를 만드는 건 완료했고 그 제형으로 지금 생산 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미국의 코랑스 말고 다른 안전성 평가 기관하고 계약을 해서 연내에 평가를 받는 슬롯을 잡아놨어요.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워낙 많이 비임상 여러 가지 시험을 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원숭이 코로나19 모델 갖고 있는 그런 임상 수탁 기관이 거의 2023년까지 다 차 있어요. 근데 여기만 우리가 아주 굉장히 행운으로 잡아서 미국에 있는 회사예요. 아, 네. 그래서 연내에 안전성 평가를 하기로 했으니 연내 신청 가능 또는 내년 초에 신청 가능. 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1상, 2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미국에서 흡입 제형으로 임상 신청이 승인되고 1상을 들어가는 거가 목표예요. 또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 파킨슨병 치료신약 ICP 파킨이요. 이게 뭐 대량 생산 공정 개발 끝났다. 요렇게는 그 보도가 됐는데 현재 지금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개발은 셀리버리 내부에서 2년 이상의 고생을 해갖고 완성했고
그것을 기술 이전, 텍 트랜스퍼를 해서 미국에 있는 위탁 생산 기관 CMO에서 첫 번째 배지, 두 번째 배지, 세 번째 배지까지 만들어서 정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율과 약효가 나온다 검증하고 지금은 정말 대량 생산 300리터 이상, 1000리터 이상에서 사람한테 쓸 수 있는 순도의 이러한 제조합 단백질 ICP 파켄을 만들 수 있게 라지 스케일 매니팩처링이라고 하거든요. 대량 생산을 위한 업스케일 프로세스를 좀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올해 내에 생산을 해서 생산과 즉시 이미 그 계약되어 있는 독성 시험으로 바로 들어갈 예정이에요. 독성 시험은 소동물과 대동물에서 각각 2주씩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안전성 평가와 카나다에서 치료 효능 평가 시험이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고 단백질만 오면은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으니 상당히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회사가 이미 두 군데 있다고 보도자료에 나간 것처럼 세계 10등 하는 회사가 브레인에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걸 브레인 PK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1차로 발표한 건 3%가 들어간다. 혈내장벽을 투과해서 뇌 조직 안으로 투여량의 3%가 들어가는 그러한 물질은 없어요. 근데 그게 최종 그 결과가 아니고 1차 결과이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더 뇌 조직에 많이 전송될 것이다. 그걸 기다리고 있는 데가 탑 10 제약회사가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회사는 오랜 동안 저희 물질을 봐왔는데 봄에 라이센싱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가 올 그 하반기, 가을, 겨울 그 시점에 다시 보자. 왜냐하면 생산이 CMC라고 하는데 그 대량 생산을 하는 위탁 생산 기관에서의 수율이 얼마고 단가가 얼마고 이러한 전체 생산 관련 보고서가 패키지가 나오거든요. 그것을 보고 결정하겠다. 어떻게 보면 연계한 거죠. 평가를 연계한 거죠. 이것이 나오면은 두 군데에다 다 보내서 두 군데 동시에 평가받고 어떻게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죠. 그 그래서 보고서는 저는 그러면은 뭐 한 9월이나 좀 가을쯤에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10월경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보고서가 나온다고 바로 라이센싱 아웃이 되거나 그렇진 않겠죠. 예, 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음.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 독성 시험과 안전성 그리고 효능 시험 진행하면서 그 기술 이전 협상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다라고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으면 될까요? ICP 파킨슨병 치료제는 일단 시장에 약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 물질은 파킨슨병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의 병변인 베타 아밀로이드 침착까지 제거하는 걸로 지금 결과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후보 물질이죠. 딱 하나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회사하고 바이오젠. 일본에 일본에 있는 회사가 공동 개발해 갖고 네. 조건부 허가가 나왔지만 임상 4상을 해야 돼요. 그쵸. 임상 4상에서 더욱 확실한 기전과 약효가 증명이 돼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약이에요. 지금 조건부 허가이기 때문에 이 약 이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물이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약물이고 여러 회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약물이면 틀림없습니다. 다케다랑 뭐 다케다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다케다는 지난 봄에 저희가 이 정도 했으면은 라이센싱 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운동 실조증에 대한 후보 물질도 약효도 좋고 일본에서 직접 자기네들이 실험해 갖고 시험해서 이 후보 물질을 준 그 운동 실조증이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 유전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유전병이에요. 약은 없고 하나의 단백질이 부족해서 심장이 부족하면 10대를 못 넘기고 심정지로 사망하고 뇌 조직에 부족하면은 에너지원인 ATP를 못 생성하기 때문에 특히 그 근육을 관장하는 뇌신경세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근육이 안 만들어지고 쪼그라들고 딱딱해지고 하기 때문에 걷지 못하고 휠체어 타고 그다음에 10대에서 20대로 넘어가기 전에 거의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유전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에서 평가 시험을 한 거는 심장에서 이 단백질이 부족한 그런 동물 모델에서 했는데 물질을 안 준 동물에서와 저희 물질을 준 동물에서 분명히 생존율의 차이가 있었어요. 음. 그리고 당초 그 계약서에는 심장 모델은 일본에서 그리고 가능하면 요구 사항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뇌 조직에 이 단백질이 없는 동물 모델은 미국에서 시험 평가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당시에 계약할 때 2년 전에 계약할 때는 이 뇌 조직 모델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옵셔널이었는데 지금은 딱 이제 전 세계에서 한 군데 미국의 잭슨 랩이라고
메인주의 미국의 맨 끝에 카나다 적점 지역에 있는 잭슨 랩의 모델을 갖고 있어요. 팔진 않고 자기네만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 단백질을 타케다를 통해서 보내서 지금 현재 평가 시험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이 평가 시험 결과에 따라서 살 건지 말 건지, 얼마에 살 건지, 그리고 저희의 플래톤 기술 TSDT 원천 기술도 라이센싱 해갈 건지가 모든 게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 기간이 이제 8월에 종료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요구에 의해서 계약 기간을 지금 연장하는 계약 변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계약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 본사하고 미국 그 BD, 그러니까 사업 개발에서 다 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벌써 지금 몇 주째 계약 기간 변경에 대해서 지금 서류 작업하고 있고요. 조만간 발표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음. 되면은 안정된 기간이 보장되는 한에서 이제 시험 종료 그리고 협상으로 들어가겠죠. 더는 못 하겠어요. 더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고 네네. 여기서 뭐 그다음 뭐 다른 걸 하자.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모델이 없기 때문에. 네. 예, 여기서 이제 결정 나서 하면 하고 말면 많은 거예요. 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국 오시면 한번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예, 예, 예.